안녕하십니까. 갈상도입니다. 오늘부터 한중일 삼국의 근대사 1850년부터 2021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70년간 그 역사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중일 역사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또 세계사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글로벌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조선이 왜 망했는가 이걸 주제로 1850년대 주로 이제 개항 요구를 받게 되면서부터 1910년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그 약 60년간 역사를 살펴보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딱히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거울이라고 완전히 거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답을 얻을 수 있죠.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지만 또 따로 역사가 전개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에 처해 있는 이런 모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도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은 왜 망했는가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진주 농민 항쟁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진주 농민 항쟁은 특정 지역 남부 지방에서 일어났던 거지만은 이 농민 항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전국적인 농민 항쟁으로 번졌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포함해가지고 심지어 함경도까지 72곳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조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가장 먼저 좀 보여주고 또 그 갈등의 고리들을 찾아 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진주 농민 항쟁을 우선 여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자라고 봤던 겁니다. 이 첫 번째 경고를 조선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 항쟁을 대하는 조선 정부의 조정의 대응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실마리를 잘 못 풀어갔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대대적인 항쟁들은 항상 보면은 그 사회의 갈등고리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촛불 항쟁도 겪었다시피 이 촛불 항쟁이 이제 4년이 됐는데 이런 항쟁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는데도 역사상 일어났던 그런 항쟁 그리고 그거에 대응한 조선 정부의 태도, 방식 이게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이죠. 진주 농민 항쟁이 어떤 네. 단편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게 생겨나진 않았을 텐데요. 네. 그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진주 농민 항쟁을 보자면요. 사실은 이게 1862년부터 62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열흘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최초의 농민 봉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약 60년간 조선 사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정조 임금이 죽고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의 역사가 전개됐죠. 이 60년간에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모순들, 갈등들, 부패 현상들 분출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큰 문제가 아시다시피 순조 임금, 헌조, 철종 이 3대는 순조가 11살 때 집권했고 헌종은 8살 때, 또 철종도 18살 때였는데 다들 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단명했습니다. 불운한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조 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영정조가 우리 조선의 전성기였거든요. 지금으로 보면은 주가 3천을 달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조 임금이 죽자마자 이제 들어선 순조가 11살에 집권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순조 임금의 장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도 정치 안동김 씨입니다. 결혼을 맺어준 외척이 정조 임금이 미리 결혼 정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김조순 안동김 씨한테 순조 임금을 맡긴 거죠. 근데 이 순조 임금 맡기고 난 그 시대에 외척으로서 세도 정치를 일삼는 시대로 넘어갔죠. 그리고 순조 임금은 또 개인적으로 불행했던 것이 1809년도에 아마 대대적인 기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 1811년도에 홍경래난이라고 하는 평안도에서 일어났던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관료들이 서북 지방을 좀 차별한 거에 대해서 이 홍경래난이 또 일어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농민항쟁과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순조 임금이 비교적 총명했던 그런 임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이 일어난 그런 기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일남 사녀가 굉장히 또 일찍 죽었습니다. 22살을 못 넘겼어요. 순조 임금이 이 효명세자한테 대리청정을 맡겼는데 그 효명세자가 3년 만에 쭉 죽습니다. 유일한 아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헌종 임금은 그 효명세자의 아들, 그 아들인 헌종에게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8살밖에 안 됐죠. 헌종 임금은. 그러니까 손자죠. 순조의 손자입니다. 순조 임금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남 사녀가 다 죽었으니까 많이 좀 불행했죠. 근데 44살에 죽기는 했는데 본인이 이제 개혁 의지 이런 것들도 다 꺾여버리고 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임금 세 사람 순조, 헌종, 철종 우리가 저 군주론이나 한비자의 책에 내보면 3대가 성군이 나오면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3대가 암군, 어리석은 군주들이 나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사실은 조선이 이렇게 기울게 된 것도 3명의 임금이 개인적으로 불운하거나 또 기근이 들거나 또 난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런 일이 한꺼번에 새 임금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조선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죠. 조선 후기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은 그 삼정문란이라고 네네. 하는 예. 그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 삼정문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삼정문란 하면 전정, 군정, 황곡 이렇게 되는데 전정이라는 것은 토지에 매기는 세금이고 군정은 군 복무에 대한 매기는 세금인데 예컨대 군 복무를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은 군 복무를 안 하는 대신에 1년에 군포 한 피를 내는 그런 군정이 있었고 균역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됐죠. 또 환곡은 이제 춘궁기 어려울 때에 곡식을 줬다가 가을에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받는 건데 이런 전정, 군정, 환곡이 다 문란해지게 됐습니다. 전정이라는 것은 토지 결당 이제 쌀 60마리죠.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훨씬 법정 이자보다 조정에서 정한 이자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든지 또 군정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매기는 그런 그 백골징포 또 어린아이는 군제에 관한 군역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배를 내도록 하는 그런 황구첨정 또 도망을 가면은 그 주변에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웃에게 그걸 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도망가고 막 화전을 일구고 화적이 되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족징, 인징 해가지고 군포를 먹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기가 거의 정말 힘든 거죠. 제일 큰 문란이 바로 환곡입니다. 이 환곡은 이제 힘들 때 원하면 받아 하는 건데 나중에 가니까 이 세도 정치 기간
그 순조, 헌종, 철종 시대는 환곡이 얼마나 문란했냐 하면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이거 받아가라고 강제로 떠맡깁니다. 강제로 떠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자는 얼마 정도 가져가는데 이자도 더 많이 받고 돌도 섞기도 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아는데 포흠이라고 있습니다. 포흠. 예. 포흠이라는 건 뭐냐면은 환곡을 갖다 갚죠. 그러면 갚으면 이 관리들, 아전들, 서리들이 그걸 갖다 자기가 인마에 포켓합니다. 그냥 먹고 장부에만 기록해놓고 실제로 환곡받은 쌀은 창고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만 기록된 그런 그 포흠이 있고요. 또 통환이라고 있습니다. 통환이라고 또 호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오가작통법이라고 해가지고 5집을 하나의 통으로 1통으로 해가지고 5집이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환곡을 이자가 부담이 많으니까 자꾸 올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환곡을 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떠맡기죠. 그래가지고 5집에 환곡을 분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제로 나중에 이제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도결이라고 있는데 도결은 원래 이제 결당 법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법정액보다 더 많은 결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왜냐하면 관리들 포흠을 해결해야 되니까 관리가 바뀌었는데 창고에 기록은 돼 있는데 창고에 곡식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민간에 전가를 해가지고 뭐 집당 또는 토지 한 결당 그냥 강제로 떠맡기는 거죠. 책임을 떠맡겨서 예를 들어서 뭐 6만 석의 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6만 석을 전체 진주 시민 나누어 가지고 그걸 강제로 그냥 내놔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도결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와 같이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게 백성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이런 어떤 전정, 군정, 환곡 이런 삼정의 문란이 뭐 세도 정치 기간 말하자면 이런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 집중적으로 60년간에 일어났다는 거죠. 영정조 시대의 전성기 이후에 조선 왕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민심도 나빠지고 관리들의 가렴주구 이런 수탈도 심해지고 그래서 살기가 힘들게 됐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철종 시대에 결정적으로 진주에서 들고 일었습니다. 이 진주에 농민 항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에는 최초의 경고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경고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